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김경래의 최강시사 듣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중국에 가죠. 1박 2일 동안 방문을 하는데 시진핑 주석도 만날 예정이고 한중일 정상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뭐 북미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가 많이 궁금한 상황입니다. 중국 현지에 계신 문희련 중국 정법대 교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오늘 시진핑 주석 만난다고 하고요. 리커창 총리도 만난다고 하는데 네.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그 북한 얘기가 좀 주된 얘기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핵심 문제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네. 우선 일단 양자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한중 양자관계에 대해서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주로 하시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양자 관련해서는 아마 문 대통령은 그 사드 배치에 대한 후속 조치 중에서 아직 네. 중국이 풀지 않고 있는 부분, 그 막 단체 공동이라든가 무슨 한한령이라든가 네.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속히 이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말씀하실 것 같고요. 네. 또 그리고 지금 올해 내로 약속이 됐던 그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이번에 실행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조속한 방안 일정의 이른바 확정이라는 네. 거 이걸 내세워서 아마 이제 한중 관계 협력 증진 방안으로 아마 논의를 할 것 같은데요. 네. 반면에 중국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중국은 이제 이번에 아마 그 1대1로를 들고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 1대1로라는 건 중국이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그렇게 이제 1대1로 한국의 참여를 갖다 들고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전략적 포석에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미국이 그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 조치로 이른바 1대1로 참여를 들고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보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주목이 되는 거는 그 미국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던 이른바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그 배치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걸 이제 중국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 배치될까봐. 예. 그래서 그거를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그 선제 공세 차원에서 한국의 이른바 문 대통령부터 참여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받으려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선 당장 급한 게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로 그 시한을 설정을 해놨고, 네. 그렇게 또 뭐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다가왔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시주석과 함께 이른바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자제 방안 하도록 중국이 영향을 행사하는 거. 네. 그리고 다시 북한이 북미 대화에 복귀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등에 대해서 중국과 시진핑 주석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씩 얘기를 좀 풀어가면요. 네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한중 관계 이게 이제 네. 다 미국이랑 연결된 얘기인데 사실 이제 아까 미사일 배치도 그렇고 1대1로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한쪽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이 그러니까 미국 얘기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중국 얘기를 다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될까 이걸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뭐 각 부처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미 네. 사드에서 이제 이전 과거에 갖고 있던 모델 이른바 경제는 중국인 안보는 미국이라고 하는 그 등신이 깨졌지 않습니까? 네. 이게 모든 게 한꺼번에 같이 맞물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참 우리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매번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이게 소리 지르고 할 게 아니라 네. 우리 국가적으로 국민 내부로부터 우선 컨센서스를 이루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보면 안보, 경제면 경제 등에 관해서 네. 미국과 중국의 이해 균형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느 선이 이해 균형을 이루는 점이 있을 거고요. 네. 또 우리 국가 입장에서 보면 국가 이익의 최대 극대화되는 점이 있을 건데요. 네. 이 두 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느 사이에서 입장을 정해야 될지를 사안별로, 그러니까 중요한 사안별로 저는 우리가 기준을
기준을 설정하고 네. 그 기준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는 게 급선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북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비핵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건 대표가 중국에 갔었잖아요. 네네. 가서 성과가 있었나요? 서로 얘기되는 부분들이 밖으로 오픈된 게 있나요, 좀? 비건 대표가 와서 이제 주로 크게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온 걸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안보리 유엔 안보리에다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완화하자라고 하는 그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자칫 잘못 이런 상황으로 대북 방치할 경우에 북한 제재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으로 하여금 이 제재 대오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네. 단속하는 이른바 하는 그런 차원이 하나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말은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북한 측이 움직이기 쉬운 이렇게 북경에서 베이징에서 이렇게 서로 나름대로 접촉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갖고 갔었던 건 분명한데 사실 그게 불발된 걸로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중국에서 북한 쪽이랑 좀 접촉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약간의 기대 섞인 예측도 있었는데 그건 없었죠. 이제 북한이랑 만난 거는. 예. 지금까지는 아마 만나지 않은 걸로 지금 보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비건이 돌아가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네. 이게 원론적인 얘기는 밖으로 공개가 됐는데 이 전화 통화는 의미가 뭐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우선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1단계 합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양자 간의 미중 간의 최대 관심사인 합의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이제 나눴을 것이고요. 네. 그와 겸사겸사 이른바 가장 지금 임박해 있는 북한의 도발 문제에 대해서 미중 양국 간의 이른바 의견 교환이 있었을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보도를 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의 무력 도발을 자제해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이른바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보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비핵화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를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좀 변수가 좀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남북미 요 3자 틀에서 일이 진행이 되던 게 중국이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행사하기 시작하면은 예전에 육자회담 이런 쪽으로 간 분위기도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좀 좋을까? 좀 복잡합니다. 이 셈법이.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이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문 대통령에게 육자회담 재개 문제를 들고 나올 걸로 보이거든요. 육자회담이요? 예. 네네. 그 육자회담이 제기된다는 것은 지금 한반도 비핵화 논의 구도 자체를 바꾸자는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비핵화 협상은 이제 북한과 미국이 직접 협상을 하고 예. 한국이 중재 또는 촉진자 역할을 했던 3자 구도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협상판에서 아예 빠져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네. 이걸 육자회담으로 바꾸게 되면 육자회담 의장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네. 비핵화 논의에 중국은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중국의 참여는 확실하게 보장을 받는 거고 네. 거기다가 그동안 이제 한국이 해왔던 이른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중재자 또는 내지는 촉진자의 역할을 한국 대신 중국이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그 구도 자체가 바뀌게 되고 역할도 바뀌게 돼서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건 아니죠. 북한과 미국의 의사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두 육자회담을 재개하는 데서는 지금 난색을 표명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근데 육자회담이라든가 적어도 한중 미중 4자 구도 이렇게 만들려는 의도가 좀 있어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해석을 하자면 지금 상황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가장 조바심을 냈던 부분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든 평화 프로세스든 간에 중국은 주요 당사자국으로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건데 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국이 배제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국이 배제되는 상황에 중국은 굉장히 불만스러웠고 네. 이 상황 자체를 깨야 되는데 지금 마침 상황이 북미 간의 협상이 계속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네.
하지 않으면 북미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지금이고 지금 중국이 뭔가 역할을 하면 이 판을 갖다 바꿀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6자 회담도 들고 나오고 대북 안보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다가 대북 안보 제재 완화 조치 같은 걸 갖다가 제안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네. 보이는 겁니다. 그 중국 내 여론을 보면요. 이번에 북한에서 연말에 ICBM 혹은 뭐 그에 네. 준하는 어떤 발사체를 쏠 걸로 보고 있습니까?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중국 쪽에. 중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 북한이 지금 ICBM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위성을 쏠 가능성을 배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은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발하는 것은 반대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북미 대화에 복귀하는 게 옳다. 그러니까 대화를 재개하라. 그리고 무력 도발을 자제하라 하는 게 이게 두 가지가 지금 기조를 깔고 있는 겁니다. 네. 다만 거기다 하나를 더한다 그러면 북한의 불만도 합리적으로 보이니까 네. 미국도 그 북한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강구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지금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 연장정상에 본다 그러면 오늘 사실 이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자제하고 관련해서 어떤 수위로 합의를 이루냐가 네. 굉장히 관심거리입니다. 네. 만일 우리가 지금 예상한 대로 대화에 복귀해야 되고 무력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 한국과 미국, 중국 세 나라가 이른바 좀 뭉쳐가지고 북한에 네. 무력 도발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이른바 그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될 거고 네. 선택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한중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수위의 발언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그 시진핑 주석 내년 상반기에는 한국에 오게 되나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번 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종합해보면요. 네. 중국 측에서는 방한 시기를 내년 3, 4월로 특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3, 4월이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네네. 예. 그래도 내년 3, 4월 한번 기다려보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님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 7시 25분 돌아옵니다.